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상 실패 소식과 함께 갑작스러운 하한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셀리드 지주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은 희망고문 다 빼고요,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팩트만 전달해 드릴게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키고 대응할 것인가요? 오늘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째, 이번 셀리드 임상 실패 공시의 실제 내용과 회사의 남은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둘째, 하한가 이후 첫 거래일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거래량과 수급의 실체는 무엇인지. 셋째, 보유자와 신규 관심자가 각각 체크해야 할 가격 기준선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차분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 공시 내용을 정밀하게 짚어보면 이미 이번 하한가를 부른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임상 지표가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거예요. 뉴스만 보면 당장 회사가 문을 닫을 것처럼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고요. 주가는 자비 없이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 주가가 하한가로 미쳤을 때 그 하한가 잔량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리고 그 잔량이 소화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뉴스 제목만 보면 완벽한 실패 같지만 회사 측은 이번 임상에서 확인된 특정 서브그룹에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프로토콜을 수정해 재도전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냉정하게 지연 및 비용 증가라는 리스크로 해석했어요. 즉, 단기 재료의 소멸을 넘어 중장적인 펀더멘털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숫자와 수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물론 셀리드가 보유한 바이러스 전달체 플랫폼 기술 자체 유효성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힘든 독자적인 특허와 기술적 자산은 여러분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독자 기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를 실전에 적용의 결과물, 즉 허가와 매출로 증명하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기술적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강점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숫자로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앞으로 셀리드가 성장하려면, 아니 최소한 이번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만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기술 이전 소식이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지없이 하한가 같고, 제가 하한가 물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몇 주가 쌓였죠? 95만 주가 쌓였습니다. 그쵸?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거고, 지금 물량 소화 자체도 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월봉을 보시고, 자, 월봉. 그쵸? 결국 뭐냐면, 예, 최저점 여기까지는 그냥 얼마죠? 1,700원까지는 열어놔야겠죠? 일봉에다 1700. 그냥 점화가 같네. 야, 이게 보면 이렇게 꼬시고 나서 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점화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700.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렇죠? 한 번 더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흐름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흐름이고, 예,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지금 그냥 관망하세요. 절대 여러분들 막 섣부르게 매수하거나 그럴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현재 손실 구간이 너무 깊어서 손이 나가지 않는 보유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좋은 뉴스나 회사의 해명 공시만 찾아보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내 평균 단가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 다음 거래라도 추가적인 지지선 이탈이 나오고 기간의 투매가 이어진다면 무리하게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키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바이오주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악재성 하한가에서의 기계적 물타기죠. 비중이 너무 크다면 리바운딩이 나오는 짧은 기술적 저항 부분에서 눈물을 머금거라도 비중을 일부 축소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고요. 신규로 이 종목을 저점 매수해보겠다는 관심자분들 절대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 종목이 다시 힘을 받으려면 단순 뉴스나 립서비스성 공시가 아니라 거래량이 대거 동반되면서 하락을 멈추는 양봉 관점과 함께 외국인 혹은 기관의 연속 있는 수급이 확인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갑작스러운 악재에 패닉에 빠져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쉬운 시점이죠. 영상에서 시간 관계상 다르지 못한 구체적인 가격 대응 구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다음 공시 확인 기준이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 아니면 셀리드라고 문의 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뉴스는 다 가짜예요. 돈의 흔적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딱 하나만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최근 시장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자, 뉴스는 계속 쏟아지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뉴스도 없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몇 주째 조용히 사들이는 기업도 있죠. 저는 항상 이런 종목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뉴스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이고요. 뉴스는 그 뒤를 따라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뉴스가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증권사 추천 종목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한 발 먼저 움직이죠. 이미 알려진 이야기는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경우가 많죠. 진짜 중요한 건 다음 뉴스가 아니라 다음 산업입니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시장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서로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기업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왜 어떤 기업에는 돈이 몰리고 어떤 기업은 계속 소외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최근 종목을 고를 때 단순히 차트만 보지 않아요. 뉴스만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대기업이 실제로 돈을 쓰기 시작했는가? 둘째, 그 산업이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이어질 구조적인 변화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이 숫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맞아요. 기관이 조용히 비중을 늘리고 있는가?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직 시장에 관심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는 기업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가져온 기업도 바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에요. 방송에서는 종목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종목만 보고 무조건 따라가는 투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왜 이 기업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 변화가 이 기업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숫자와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두었어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화면에 있는 번호로 010-588-5575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기업을 보는 이유와 핵심 체크 포인트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목 이름보다 왜 기업을 봐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알면 다음 시장에서도 같은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